안녕하세요, 해도령입니다. 안녕하세요, 도움법사입니다. 선생님 잘 지내셨죠? 그럭저럭 잘 지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저는 뭐 하여튼 덕분에 잘 지내고 있고, 또 오늘 선생님하고 저하고 마련한 이 시간이 어떤 이제 요즘에 한간에 파묘라는 영화 선생님 혹시 보셨나요? 봤습니다. 파묘 남들이 봐야 되는 건 또 같이 봐줘야죠. 저도 잠깐 보기는 했는데 요즘에 한간에 뭐 인터넷을 봐도 그렇고 유튜브를 봐도 그렇고 파묘라는 영화에 대해서 굉장히 말들이 많아요. 많아요. 보니까는 유튜브에도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많이들 그거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 패러디도 많이 하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대체 파묘라는 영화가 이렇게 흥행이 되면서 지금 1000만 관객도 넘었다는 또 소리가 있습니다. 무당 선생님들 분들도 요즘 파묘 영화에 대해서 또 소감도 말씀하시고 어떤지 또 이런지 저런지 등등. 파묘라는 게 뜻이 말 그대로 묘를 파헤친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어쨌든 묘를 이정하기 위해서라든가 아니면은 묘가 잘못돼서 그 유골을 올려서 이제 화장해서 뿌린다든가 여러 가지 의미에서도 이제 파묘들을 많이 하죠. 파묘 영화 저도 좀 봤는데요. 사실적 이야기도 좀 소재로 담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일본이라는 나라에 침략됐던 그 시기에 어떤 그 일본의 어떤 군인, 장군이라고 해야 되겠죠? 군인들이 어쨌거나 우리나라에 와서 어떤 침략적 정쟁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어쨌거나 노예 국가로 만들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어떤 백두 혈통, 어떻게 보면 백두대간에 혈마다 있는 산에 산맥을 끊어놓기 위해서 쇠사슬을 받고, 또 그 자리에 어떤 묘를 쓰게 해서 사실적 요소를 좀 담은 영화라고도 저는 봤는데, 이게 좀 사실은 좀 맞는 거죠? 많이 있었죠. 거의 산마다 그런 거 이제 새 뭉치들 그것도 꺼내시는 분들도 많았고, 요즘들은 이제 좀 많이 없지만 아직도 우리가 못 찾는 곳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걸 자체도. 예전에 한참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했을 때 시체 자체를 불태워서도 죽이고, 어떤 묘 위에다가 자기들 묘를 또 썼던 그런 것도 사실적 요소로 좀 있는데, 저는 이번에 그 파묘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뜻깊게 봤던 장면이 굿하면서 어떤 연기자 김고은 씨가, 배우가 구슬하면서 어떤 대탁굿의 어떤 걸 담아내면서 신들린 연기를 하는 모습을 전 굉장히 뜻깊게 봤는데, 연기 잘하시더라고요. 이제 약간 우리가 신명이 올라오면 살짝 몸을 트는데 그 세밀한 것까지 또 했더라고요. 연기 잘하네, 이제 그렇게 많이 봤죠. 근데 저는 이제 그 배우가 봤을 때 구슬하는 과정에서 방향이 시계 반대 방향과 시계가 돌아가는 방향이 있는데, 저희는 보통 왼쪽을 향해서 이렇게 도는데 그 배우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았던 장면이 좀 있어요. 그거는 사실 구슬 하는 그런 입장이 아니다 보니까, 연기자 입장에서 그렇죠. 또 한 거니까 이차저차 할 건 아닌 것 같고. 근데 요즘은 제사들을 지내도 이 향로에 술잔 돌려도 어느 집은 왼쪽으로 돌리고 어느 집은 오른쪽으로 이제 막 뒤바뀌었거든요. 그 자체가. 그래서 뭐 귀신이나 조상은 다 왼쪽이다 이렇게 막 틀은 있는데 틀은 깨진 지가 오래됐어요. 그게 아예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이 해와 달을 기준으로 만들어 있는 그 자전과 공전, 그 상태적인 우주의 어떤 기운을 통해서 이렇게 자는 왼쪽을 향해서 이렇게 돌리고, 또 우리가 한간 귀신은 오른쪽으로 돌고 신은 왼쪽 방향으로 간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법칙적인 의미로 저는 이제 그렇죠. 보잖아요. 원래는 왼쪽이 맞죠. 우리가 서울에 가더라도 경복궁이 있잖아요. 경복궁 왼쪽에는 종묘가 있고 맞습니다. 오른쪽에는 사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묘 사직이라는 얘기거든요. 그 종묘는 임금들의 위패로 모시는 곳이고, 사직은 말 그대로 토지의 신과 곡물의 신을 모시는 그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죽은 자를 위해서는 왼쪽이 맞다고 볼 수는 있죠. 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약간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좀 계실 텐데, 어쨌거나 제가 보는, 해도령이 보는 입장에서는 김고은 연기자는 배우다 라는 정도고, 사실 그 대탁구 장면에서 보면 얼굴에 이렇게 왜 이렇게 묻히는 장면이 있잖아요. 사실 저도 이제 이북구, 황해도 이북굿을 하면서 사냥거리라고 하잖아요. 구는거리. 그렇죠. 그걸 하면서 실제로 죽은 돼지를, 또 피를, 또 창자를 저도 이렇게
어떤 신령을 실으면서 또 이렇게 묻히면서 냄새도 응감하고 감응을 하면서 어떤 이런 굿을 진행하는 과정이 있는데, 선생님은 그 굿을 또 실제로 잡아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예전에는 한 30년 전만 해도 실제 돼지는 살아있는 걸 썼어요. 선생님. 예, 그리고 지금들은 많이 안 쓰지만은 개도 썼어요. 개도. 양도 쓰고. 그러니까 기본적인 소, 돼지, 양, 그리고 개. 이거는 기본적으로들 많이 썼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그게 뭐 도축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보니까는 그 땅에서들은 이제 이미 손질이 다 된 돼지를 가지고 와서도 쓰는데, 예전에는 그대로예요. 살아있는 돼지를 홍글레를 씌운다 그러죠. 청색, 홍색 이렇게 이제 끈으로 묶어서 삼지창에 끈을 그대로 묶어 놓으면 돼지들이 팔팔팔 움직여요. 움직이는데 그때 쓸 때만큼은 순간 멈칫하고 안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사슬을 올리고 또 내려서 이제 무당이 대신칼이라든가 이런 걸 들고 그 주위에서 치고 놀다 보면 어느 순간 돼지가 죽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희한하게 이제 그 중간 말미 정도 되면 돼지가 스스로 죽어요. 이게 묶여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그런 게 있죠. 닭도 이렇게 묶어 놓으면 어쩌다 죽어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쫙 굿을 하다 보면은 그런 거 마냥. 그 죽어 있을 때 그때 이제 배를 쳐가지고 이제 창자니 핀이 나왔을 적에 그때 먹기들도 하고 이제. 그런데 요즘은 그렇게까지는 이제 잘 안 하죠. 저는 파묘라는 영화에서 대탁굿이라는 걸 직접 김고은 배우가 이제 선보였는데, 그 피를 이렇게 묻히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저는 산소 앞에서, 묘자리 앞에서 그런 행위를 벌였을 때 죽은 혼을 다루는 어떤 그런 요소가 좀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6.25 전쟁을 좀 치렀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해도령이 하는 이북굿은 어쨌거나 38선을 동여매고 분단 국가로서 황해도에서 지역적으로 내려온 그런 굿의 어떤 부분이거든요. 방울 자체도 아래로 향하게 들기 때문에 죽은 사람의 넋을 위로하고 전쟁통에 죽은 사람들의 어떤 사자 혹은 또 혼을 위로하는 그런 의미도 좀 있어요. 그래서 피를 묻히고 하는 부분이 또 그런 또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 어쨌거나 파묘라는 영화 자체의 그 대탁굿이라는 게 김고은 씨가 행했던 그런 것들이 죽은 사람, 혼, 그런 묘, 어떤 산 이런 거를 다 통해서 살을, 애군을 좀 물리고 어떤 비방을 하는 그런 것이라고 좀 봐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거의 그렇다고 봐야죠. 근데 이렇게 보면 일종의 전해 내려오는 어떤 굿의 일종의 어떤 만구 대탁굿이라고도 하고 만수 대탁굿이라고도 하는데, 마을에서 전통적으로 예로부터 한 2일에서 3일 또 혹은 3일에서 4일 정도 날짜가 그렇게 길었던 어떤 굿의 형태라고도 합니다. 거의 뭐 마을 잔치굿 형태로 이제 거의 마지막은 거의 마을 잔치 위주로 이제 끝나죠. 모든 굿은 거의 다 그렇잖아요. 요즘들은 우리가 굿당에 들어가서 굿을 하지만은 예전에는 그 집안에서 굿을 했거든요. 굿을 하다 보면 그 동네 사람들이 거의 다 몰려서 구경들도 많이 하고 그 음식들도 십시일반 다 싸가고, 그게 거의 마을 잔치라고 보시면 되죠. 모든 굿은. 선생님은 또 이제 이북굿 하시니까는 대탁굿의 큰 의미들도 여러 가지 아실 거 아닙니까? 저는 대탁굿은 일단 마을에서 도당에서 일단 뭐 우환도 거두고 또 산 사람의 복두 또 명두 다들 비는 과정이 어떤 굿이라고도 저는 이제 했거든요.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도 대탁굿이라는 걸 좀 했고요. 재수 받는 사람도 대탁굿을 해서, 예전에는 이렇게 마을에서 잔치처럼 했는데 요즘에 좀 시끄러우니까 굿땅을 이용해서 이렇게 굿을 하는 과정인데, 어쨌거나 대탁굿의 의미로 소도 잡고 또 돼지도 잡으면서 이렇게 이제 피로도 사냥거리를 하고 죽은 돼지를 통해서도 이렇게 하면서 이런 어떤 굿의 어떤 진행 과정을 좀 겪었는데, 저는 이 파묘를 보면서 어쨌거나 잘했다 또 잘 만들었다라는 생각도 좀 했어요. 그 굿을 하는 과정도 그렇고 전체적인 좀 영화의 어떤 부분에서도 잘 만들었다는 생각을 했는데, 거기서 도깨비 불이 막 나오면서 그 막 싸바다 하면서 이런 어떤 소리가 나면서 이런 이제 그런 게 좀 있었어요. 근데 도깨비 우리가 또 신이 또 도깨비 신을 또 모시는 그런 또 제자도 있잖아요. 저 역시도 이제 이렇게 도깨비를 모시는데, 선생님은 도깨비 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깨비도 여러 종류죠. 보면은 종류별로 많이 있으니까는 이게
진짜 헛도깨비냐 아니면 똑똑한 도깨비냐 복도깨비냐 이런 게 이제 거기서 좀 차이들이 있죠. 그래 뭐 도깨비가 들어오면 3년 잘 불려주고 3년 뒤에는 이제 다 흐트러진다 그런 얘기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도깨비 신령은 좀 대우하기가 좀 많이 힘든 신령 중에 한 분이죠. 도깨비 불이 거기에 파면서 이렇게 그렇게 크게 났는데 저는 실제 도깨비 불을 봤어요. 머리찌개. 그러니까 그런 색깔도 아니고 그러니까 빨간 그런 색깔은 아니에요. 도깨비 불은 얼핏 보면은 반딧불과 비슷한 색깔일 수도 있는데 반딧불보다는 크죠. 한 주먹만 하나? 불이 그런 게 이제 산에서 한 번씩은 이제 돌아다니는데 그게 또 보이는 사람이 있고 안 보이는 사람이 있다 그래요. 똑같이 가는데 둘이 같이 지나가는데도 한 사람 보이는데 한 사람이 안 보이는 경우 보이는 사람은 그게 이제 도깨비한테 홀릴 수도 있죠. 저는 도깨비 불은 한 번도 본 적은 없는데 도깨비 할아버지의 어떤 인물, 제 상상 속에 오는 어떤 인물, 상징적 의미로 제가 이렇게 좀 본 적은 좀 있어요. 근데 그 영화에서 봤던 그 도깨비 불처럼 막 불이 막 하늘로 올라가고 이런 건 아무래도 좀 도깨비를 상징화하다 보니까 영화 속에서 담긴 어떤 내용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그렇죠. 하는데 그 일본 장군을 갖다 그렇게 도깨비 상징적으로 해주는 거 조금 그렇죠. 네. 일단 그 파묘라는 영화를 통해서 도깨비도 좀 봤고 또 하나는 이 영혼이라고 하나요? 죽은 사람의 어떤 혼이 미국까지도 가고 외국으로도 가고 어디 그 영화에서 그 보면 외국으로 가서 그 산 사람의 그 몸에 실려가지고 그 행위를 막 하는 어떤 모습이 좀 나왔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냥 한국만 떠나면 귀신 안 오는 줄 알거든요. 예전에 그런 제자분이 한 분 있었어요. 저한테 이렇게 상담을 하던 제자인데 남자분이었는데 이제 한국에서 있으면서 너무 귀신들이 많이 보이고 신을 받아야 됐어요. 신을 안 받고 이제 하다가 어찌어찌 하다가 LA로 갔어요. LA로 가서 뭐 귀신이 안 붙겠나 뭐 이제 어떻게 해서라도 당신 신을 받아야 될 사람 맞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웃긴 전화가 왔어요. 몇 달 뒤에 뭐라고 전화가 왔냐면은 선생님 여기 왔으니까는 그 한국에 있던 그런 귀신들은 안 보이는데 인디언이 나타납니다. 그 토착신들이 또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귀신도 있고 거기 간다 그래서 우리가 외국에 산다 그래서 조상에 가서 안 살피지는 않잖아요. 똑같아요, 그렇죠. 그거는. 그러니까 저도 그걸 보면서 이 귀신이든 조상이든 다 따라갈 곳은 어디든지 진짜 우주 어디 끝까지 가는 거는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약간 요즘에 어떤 우리나라 전체적인 이런 샤머니즘, 토속신앙적인 부분을 제가 강조하는 건 아니지만 조상에 대한 어떤 마음을 기릴 수 있는 어떤 영화라고 또 저는 좀 생각을 영화는 해요. 잘 만들었습니다. 지금 아쉬운 점이 하나 있다면은 지금 그 영화에 보면은 이제 몸에다 경문을 써놨잖아요. 검게 경문을 써놓은 걸 가지고 이제 중국에 있는 네티즌들이 또 그걸 가지고 뭐라고 비하하는 발언들이 많이 나왔는데 좀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뭐 그 글자를 갖다가 경면 주사로 예를 들어 썼다라든가 아니면 금 색깔로 된 걸로 썼다라든가 했으면은 좀 그런 호응도도 다 막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죄인들한테나 얼굴에다 글씨를 썼거든요. 죄인들한테 얼굴에 글씨 썼고 낙인도 찍고 유배를 보내고 이제 그런 문화가 있던 나라이기 때문에 약간 다소의 문화적 차이 때문에 그게 조금 아쉬운 점. 뭐 대부분 전반적으로 영화를 봤을 때는 괜찮았어요. 재밌었고. 저는 이번 파묘 영화를 끝까지 보면서 예고편도 봤었고 또 이런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번 검색도 하면서 봤는데 이게 연기는 연기고 또 실제 이야기는 이야기다 이 정도까지 가야 되는데 이거를 잘못됐다 이랬다 저랬다 뭐 물론 이제 개개인의 성향 차이니까 그렇죠, 네 근데 전체적으로 저는 이 지금 시끄러운 우리나라 현재 속에서 굉장히 영화라는 어떤 이 의미 해석이 우리가 좀 더 밝은 자세로 좀 봐야 되거든요. 잘 만들고 잘 다뤘다. 또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일본이라는 역사 속에 침략, 우리나라의 어떤 가슴 아픈 그런 시절이잖아요. 세월이고. 그래서 일본이라는 그런 어떤 나라의 그런 상처를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서 맞습니다. 그거를 또 해석을 주지 않았나 이렇게 해서 아무쪼록 파묘 영화는 묘를 파헤치면서 묘 안에 있는 어떤 잘못된 조상의 넋과 혼을 기린 영화다. 이렇게 단순하게 보는 게 맞겠죠. 그냥 영화는 그냥 영화일 뿐 너무 깊이 보려고 하지 마시고 가볍게 재밌게 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너무 거기에 파고들면은 뭐 일일이 다 걸라 하면은 왜 없겠어요. 근데 굳이 그렇게 이유까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좀 파묘라는 영화에서 그 자문을 구했던 여러 그 무당 선생님들 분들도 좀 계셨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 영화에 자문을 했던 선생님 분들도 잘 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잘 하셨어요, 예. 대부분대로. 근데 이제 물론 이게 영화는 영화일 뿐이다. 예, 이렇게 가야지 뭐 이게 어떤 사실 이야기다, 아니다, 이렇다, 저렇다 그렇게 할 거면 뭐 그분들도 다 무당해야 되겠죠. 그렇죠? 정답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네. 정답에 이렇게 끼워 맞춰서 보시면 안 되죠. 그런. 네, 오늘 아무튼 그 파묘라는 영화를 저희 도현 선생님하고 해도령 제가 한번 이야기를 좀 다뤄봤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파묘라는 영화 말고 또 다른 이런 소재를 좀 신적으로 다룬 영화가 좀 나왔으면 좀 좋겠어요. 직접 한번 제작을 한번 해보시죠. 그럴까요? 네. 제가 기회가 된다면 꼭 한번 이런 영화를 좀 제작을 해보고 싶고 그때는 선생님도 자문을 좀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여라도 되면. 네. 네, 아무쪼록 오늘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